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카틀레아 라비아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카틀레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겨울 그리고 봄까지 한참 카틀레아들이 피고 지고 합니다. 네. 예쁘죠? 요거는 카틀레아 속의 원종 라비아타인데요. 라비아타 중에서 라비아타 꽃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띄어요. 분홍 색깔. 그런 거를 보고 전형적이라고 해서 티피컬이라고 하는데, 얘는 꽃잎들은 이렇게 흰색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립이라고 하죠. 요 부분. 립만 빨간색이 남아있어서 이런 거를 보고 세미 알바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흰색이 돼버리면 알바라고 하거든요. 변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난초라고 하면은 뭐를 떠올리죠? 보통 이런 동양에 많이 길러지고 있는 신비디움류를 떠올리죠. 그거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난초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카틀레아를 떠올려요. 그리고 카틀레아의 별명이 난 꽃의 여왕인 거 아시죠? 여왕 닮나요? 우선 제가 신비디움의 꽃을 하나를 딱 따보겠습니다. 네. 신비디움 꽃도 정말 맑고 예쁜데 꽃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한 송이만 펴도 존재감이 엄청 이게 대단해요. 보면 사람 주먹보다 더 큰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한 송이만 펴도 예쁘고 이렇게 두어 송이 피면 향기도 정말 좋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난꽃의 여왕은 명실공히 카틀레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난꽃의 여왕이 카틀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동양의 신비디움 그리고 출란들도 예로부터 사군자라고 해가지고 양반네들이 길러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호접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 덴파레고 불리죠. 그런 난초들이 일명 서양란이라고 불리면서 걔네들이 개업식 선물이나 아니면 진급 선물 이런 데다가 선물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왠지 서양란들은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출란이 사군자의 침이었다고 하면 양반네들의 침이었다고 하면 이런 카틀레아들도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침이고 왕실의 침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착색난초거든요. 착색난초다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벌브를 가져요. 이렇게 대게 다리처럼 이렇게 되게 여기에 영양을 저장하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엄청 빵빵하죠. 여기에 영양을 저장하다 보니까 이런 카틀레아류의 난초들은 몇 달을 물을 먹지 않아도 버텨요. 건기라고 온 줄 알고 얘는 건기가 온 줄 알고 생장을 멈추고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식민지 시절에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원예학자들이 식물을 채집해 올 때 이 뻣뻣한 잎을 포장용지로 사용했었어요. 포장재로. 이거를 산에서 후 뜯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을 막 뜯어와가지고 상자를 채웠겠죠. 포장 용기로.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럽에 와가지고 장작 브라질에서 유럽까지 6개월간의 대항해를 끝내고 유럽에 와가지고 유럽 귀족의 온실에서 꽃이 폈어요. 그게 바로 이 라비아타 첫 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이 나팔 모양의 꽃잎을 보고 우와 이거 나팔 모양의 꽃잎이라고 해가지고 라비아타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거기에서 이 엄청난 좋은 향기와 아름다운 꽃에 반해서, 네, 유럽에서는 선풍적으로 이렇게 카틀레아들이, 네, 브라질에서부터 채집되어서 유럽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이렇게 브라질도 겨울이 있지만 유럽이나 한국처럼 눈이 펑펑 내리고 영하로 가는 날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유럽에 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난꽃들은 씨를 맺어가지고 일단 일반적으로 씨를 이렇게 흙에다가 뿌린다고 해서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번식도 안 되다 보니까 튤립과 함께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초 하나가 네, 집 한 채 가격을 호가했었습니다. 이런 카틀레아가. 완전 우리나라 요즘 출란들 억대라고 하지만 뭐 서울에 혹은 대도시에 집 하나, 저택 이런 거 1억 정도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당시 중세에서는 저택의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 네, 이 카틀레아였습니다. 그만큼 엄청 귀하게 여겨졌고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틀레아가 자기 집에 핀다라는 것은 그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하나의. 그죠? 왜냐하면 카틀레아 꽃을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탁 꽂아서 파티를 하면 와, 우리 집에는 이런 꽃도 키울 수 있어 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난초들을 브라질에서부터 채집해 올라가면 이런 선단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얘가 와가지고 온실도 있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그런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당시 유럽에는. 그렇게 해서 카틀레아는 유럽에서 귀족의 취미였고 파티의 코사지로도 등장하고, 그리고 왕가의 취미였었습니다. 네. 그럴 법하죠. 엄청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난초들이 카틀레아인데, 그 중에 카틀레아라고 하면 세상에 아니죠. 유럽에 가장 먼저 소개된 이 카틀레아 라비아타가 우리 집에 꽃이 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카틀레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난초들은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귀하게 대접받고, 그리고 실제로 남미의 국가들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카틀레아들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들의 국화로서도 이렇게 지위를 부여받고 유지하고 있답니다. 네, 난꽃의 여왕 카틀레아, 퀸 오브 카틀레아입니다. 네, 여왕 닮나요? 엄청 화려하죠. 저는 야생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굴피를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굴피에다가 이렇게 카틀레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정말 제가 브라질 어느 산에서 이거를 나무를 뚝 분질러서 와서 얘를 키운 거겠죠. 우리 집에 걸어 놓은 거겠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뿌리도 엄청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이상으로 카틀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멋진 꽃 피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